혹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분이죠. 가수 김은국 씨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경찰에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죠. 네, 오늘 저녁 7시경에 이 광진경찰서에서 서울 광진경찰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 김은국 씨가 받는 혐의 좀 정리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김은국 씨가 받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요. 예. 강간, 그리고 중간간,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있고요. 네. 지금 고소한 여성 A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경에 지인 소개로 이제 김은국 씨를 알게 됐는데 네. 총 2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강화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에 이제 담금주를 좀 억지로 먹여서 그 전에도 많이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식당의 주인이 담금주를 줬는데 그것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까 저런 이제 뭐 나체 상태로 나란히 있었다. 저것이 이제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한 몇 달 지나서 김은국 씨가 동료 가수의 디너쇼 뒤풀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뒤풀이를 하고 나서 같은 호텔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술자리가 있고 나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나는 뒤풀이 현장에서 술자리가 길어져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모두 다 다른 같이 마셨던 사람은 다 간 이후였고 그 해당 고소한 여성만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따름이지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 즉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에 2번의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성폭행은커녕 성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피해자 A 씨와 김은국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네, 네. 뭐 합의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아예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다르지만은 뭐 양쪽 다 조금 수긍이 안 가는 점도 있고 또 뭐 일리가 있다 하는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은국 씨는 처음에는 뭐 그런 나는 만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성이 뭐 같은 방에 있더라. 네. 나는 뭐 그런 만취된 상태에서 내가 성관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아무 기억도 없다고 아무 했을 기억도 거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또 고소인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2차례 좋은 만남을 가진 건데 네. 나는 그거 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서로 살면서 도와가면서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너 이렇게 뭐 서로 사람 괴롭히면서 살지 말자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앞에서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는데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김은국 씨가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김은국 네. 씨가 아직도 지금 뭐 고소인은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은국 씨가. 두 번째 호텔에서의 일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소인이 조금 말이 조금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2번을 성폭행을 당했다 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2번째 자리에 그렇게 쉽게 나갈 수가 있을까? 네. 물론 뭐 이런 여성의 심리를 뭐 연구하는 전문가들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조금 일반 그냥 보통 사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조금 그 부분은 수긍이 안 그것도 안 약간 가요. 무슨 위력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김은국 씨의 사건은 예. 뭐냐면 강제로 네. 그냥 뭐 성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고소인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냥 네. 뭐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중간간이고. 예. 그 다음에 억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 의도로 예. 일부러 술을 먹이고 그런 뭐 관계를 했다면 그건 뭐 강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다 지금 고소가 된 거죠. 지금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변호사님 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이 음주 여부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 변호사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고의로 이 여성에게 술을 먹였다라는 부분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자면은 음주를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관계가 두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제는 첫 번째의 이 사건인데 앞서서 이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첫 번째에 성관계가 있었다. 이제 고소인이 첫 번째로 얘기했다는 강화도의 한 식당 얘기는 김은국 씨가 전혀 반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상대방의 피해자 측이 얘기를 하는 아마 부분이고 오늘 나오면 기자들이 그 부분 많이 물어보겠죠? 그건 이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왜 1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이제 결정적으로 증거들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의 그 디너쇼 뒤풀이 이후의 호텔인데 네. 여성분은 내가 강제로 김은국 씨가 내 팔목을 붙잡고 들어간 장면이 아마 호텔의 CCTV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김은국 씨의 지인은 내가 김은국 씨를 부축해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양측의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조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어쨌든 뭐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은국 씨가 명예훼손하고 이제 무고 혐의로 이제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뭐 그거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미 나는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든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잘못해서 뭐 한 걸로 판정이 돼서 기소가 되든 예. 나는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너무나 심한 충격을 받았다.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김은국 씨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김은국 씨를 강간, 중강간 등 혐의로 서울구 광진경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은국 씨가 다시 민사소송에 첨가해서 네. 형사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상대방 여성을 무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거죠.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물론 성폭행은 아니지만 네. 성추행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뭐 김은국 씨가 30년직이다. 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30년직인 분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성추행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네.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월드컵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에는 한 호텔의 술집에서 또 2006년의 월드컵은 독일의 술집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 2012년도에 김은국 씨가 어떠한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해당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 즉, 네. 이 지인의 얘기의 취지는 김은국 씨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은국 씨는 이러한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현재 얘기에 추가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관련해서 어찌됐든 이건 주장이기 때문에 김은국 씨 입장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김은국 씨 이 추가적인 폭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추가 성추행 제보 음해다라고 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그것은 음해다. 이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다 네.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보자가 누군지 짐작은 간다. 그런데 그 정도 수위의 주장을 하려면은 본인도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좀 역공을 했고요. 한쪽의 주장만 듣고 보도한 매체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를 하는 입장이든 재판을 예. 하는 입장이든 가장 기본이 양쪽 당사자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김은국 씨로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 추가 폭로를 했다는 지인이 지금 뭐 보도된 것만 보면은 본인이 뭐 필요하면은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진술이 만약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할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같이 봤다 이런 사람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 네. 김은국 씨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김은국 씨 오늘 저녁 7시에 경찰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건, 특히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님, 최단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